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1월 25일 토익 총평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꼭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고퀄리티 무료 학습 컨텐츠들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잊지 말고 꼭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Part 1과 3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1부터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우선 Part 1에서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본다면은 사람 사진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보통은 사물이나 풍경이 찍힌 사진이 평균적으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출제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큰 이변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찍혀 있는 사진에서 좀 디테일하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세심하게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좀 놓치는 문제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사진에 없는 사물을 묘사하는 오답 함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물이 등장한다면 과감하게 소거해 나가는 식으로 정답을 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비빙 PP라는 현재 진행 수동태 라고 우리가 흔히 정리하고 있는 이 표현이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지만 동작을 묘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뭔가를 입고 있는 상태 혹은 착용한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죠. 바로 wearing이라는 동사예요. 이 wear이라는 표현은 입다라는 뜻으로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wear이라는 표현은 입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 표현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man is wearing a pair of glasses 라고 한다면 남자가 안경 한 쌍을 착용하고 있다, 즉 쓰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putting on이라는 표현은 wearing과 동일하게 사전 정의에 따르면은 입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진행형인 경우에는요, 동작을 묘사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말 해석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 남자가 putting on a pair of glasses,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혹시라도 쓴 상태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taking off라는 표현은요, 우리 putting on의 반대가 되는 표현이죠. 무엇을 벗다라는 의미로 이 putting on과 taking off는요, 모두 진행형일 경우에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안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pair이란 표현이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이나 신발과 같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경도 알이 두 개이니까 그 두 개, 하나가 되는 두 개가 모여 있어야 한 쌍이 되겠죠. 그래서 a pair of glasses는 그냥 안경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인데요. 자, a woman is carrying a bag 이라고 했을 때 우리 carry라는 동사는 들다, 휴대하다, 운반하다, 지니다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지면에서 떨어져서 뭔가 이동 중에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A woman is carrying a bag 이라고 하면 가방을 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장이 정답이 가능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은 가방을 메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깨에 걸치고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holding이라는 표현의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들다라고 역시 해석을 하는데요. carry하고 hold하고의 동의어가 있다면 모두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 carry라는 표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반하고 있는, 즉 이동 중에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면 hold는 이동과는 무관한, 그냥 잡고 있는, 들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lift라는 동사는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 woman is lifting a bag 이라고 한다면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딱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picking up의 경우는 집어서 들어 올리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a woman is picking up a bag 이라고 한다면은 가방을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 사람이 계단을 나란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다뤘던 표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두 사람 모두 가방을 지닌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방을 들고 있다 혹은 메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면서 carrying bags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두 분 모두 그 텀블러, 물병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holding a water bottle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분 다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보여지죠. 따라서 wearing a pair of sneakers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wearing a pair of sneakers에서 쌤 그러니까 a pair이라는 건 신발 한 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a pair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쌍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발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야만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그 파트 1에서 종종 등장하는 핵심 구문입니다. has 또는 have been left 뒤에 형용사를 주로 사용을 해서 어떤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어떠한 채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구문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Some boxes have been left open. 자, 그러면 상자가 열려진 채로 남겨져 있다. 즉, 상자가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a monitor has been left turned on 하면 모니터가 전원이 켜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 즉 켜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이 주어의 상태를 묘사하는 상태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has 또는 have been left 뒤에는 open 이라든지 혹은 반대로 close 또는 turned on 대신 turned off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열려져 있거나 닫혀져 있거나 혹은 전원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사무실 내부가 찍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 모니터의 상태를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죠. A monitor has been left turned off. 할 수 있겠죠? 이제 명암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원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여기가 다 모니터가 까만 상태이니까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묘사해 볼까요? 이번에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인 이 책상 램프를 묘사해 볼게요. A desk lamp has been left turned on. 자, 그 다음은 커튼도 한번 묘사해 볼까요? 커튼이 닫혀져 있는 상태로 있는 모습을 묘사해 볼게요. Curtains have been left closed. 자, 이번에는 의자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의자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한번 이 have been left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묘사해 볼게요. A chair has been left unoccupied. unoccupied라고 하면 또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동작을 묘사하는 비빙 PP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인데 편의상 비빙 PP로 부르는 요 비빙 PP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주 강조하는 파트 1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사물이 많이 놓여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수동태라고 하면은 어찌 되어 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비빙 PP는요, 수동태이지만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지만 그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에 있는 예문 보시면요. A worker is operating a forklift. 자, 우리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에요. 그쵸? 이 operating, 작동시키고 있는 그 동작의 주체가 곧 주어가 되고 있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forklift는요, 중장비 중에
한 종류예요. 그쵸? 지게차를 뜻하는 거고. 자, 그러면 사람이 지게차를 작동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수동태로 한번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는 forklift가 이렇게 옮겨지면서 a forklift. 그리고 동사구에 있는 이 is operating이 진행형임과 동시에 수동태로 전환돼야 되겠죠? 그러면 is being operated가 되고요. 자, 주어 자리에 forklift라는 지게차, 사물이 등장했지만 해석은 지게차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지게차를 작동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빙 PP가 정답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반드시 이 사람의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강의하고 있는 비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월 25일 토익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시험 보는 날만 유독 더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Part 2랑 Part 4 저랑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풀이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평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커스 영어 웹사이트 한번 소개드리고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루는 문제들 이외에도 실제로 느끼셨던 난이도나 토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웹사이트 한 번씩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Part 2 난이도를 중상으로 측정을 해놨거든요. 기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Part 2 문제를 들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풀기 수월하다라고 하는 의문문이 따로 존재하죠. 대부분 의문사, 의문문이 보통 좀 쉬운 문제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문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요. 극고난도 문제들 있죠? 고난도라는 건 여러분 듣기도 어렵고 답변도 어려운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킬러 문항들이 얼마나 출제가 되었는지. 세 번째 봐주시면 우리 답변 중에 애매한 친구들이 있죠. 우회 답변들이 얼마나 나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점을 보통 가지고 저는 난이도를 측정하고 있게 되겠고요. Part 4 한번 보도록 할게요. Part 4도 중상으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선지 어휘의 난이도를 좀 보고 있죠. 선지 어휘가 여러분 어렵게 되면은 스키밍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스키밍이 Part 4 가면은 좀 밀리기 시작했을 거거든요. 선지가 어려우면 스키밍 난이도도 확실히 올라간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 paraphrasing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대부분은 여러분 많은 동의어로 바꿔내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리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중이 얼마나 되었는가. 세 번째 봐주시면 인용어구죠. 우리 쉽게 말해서 되게 어렵게 되는 추론 형태의 문제들, 이런 어구들 문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또는 난이도가 어땠는지.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 시각자료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난이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선지 어휘는 많이는 어려운 건 없었는데요. 이번 Part 4 같은 경우에는 paraphrasing과 인용어구 난이도 또는 하나의 시각자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Part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Part 2를 보실 때는요. 일단 첫 단어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을 듣게 될 때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답변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의문사를 잘 들어주시고 그 범위에 있는 단어들을 잘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를 두 가지 접고 갈게요. 우리 유사 발음 함정 주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 copy 나왔을 때 선지에 coffee 이렇게 받아치면 대부분 비슷하게 들리지만 오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의문사를 정확히 들었는데 yes 또는 no로 시작하는 답변들 과감하게 소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Part 2 같이 문장이 짧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파악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하고 답을 걸러내는 소거법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있죠. 그 다음 포인트 한번 볼까요? 우리 일반 의문문, 즉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되냐면 대부분은 yes나 no로 대답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yes, no가 없어도 뒤에 내용만 맞으면 정답 처리를 해주시는 것까지 우리 한 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의문문의 꿀팁은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yes나 no로 시작하지 않을 때 선지에서 동사의 시제랑 주어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만 확인해 주셔도 대부분의 정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아무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A 선지에서 he 이렇게 시작한다면 정답이 될 수 없게 되겠죠. 네 번째, 우리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평서문이죠. 평서문은 일단 질문이 아니고 마침표로 끝나는 친구들의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평서문을 여러분 들으실 때는요, 답변 패턴을 반응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서문이라는 거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앞서서 화자가 말한 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리액션 기반의 답변들이 보통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어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우회 답변 패턴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우회 답변이라는 거는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몰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거나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었어? 뚱딴지같이 되묻는 거. 나는 처음 듣는데 시침이 뚝 되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우회 답변은 몰라. 확인해볼게. 확인해봐. 아니면 되묻기 이런 패턴으로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시험에서 논란 문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문제 유형별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 의문문은 이 정도가 출제가 되었네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출제된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의문사 의문문의 비중이 좀 줄었는데요. 우리 여태까지 최근 몇 번 시험 동안은 일반 의문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의문사 의문문이 차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우리 의문사가 중간에 들어있는 일반 의문문들 있죠? 이렇게 짬뽕 되어 있는 것들, 이 친구들 합쳐져 있는 것들, 그런 의문문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셨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핵심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문사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의문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의문사 중에서도 what이 제일 헷갈립니다. what 의문문은 일단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답 형태가, 정답 형태가 단답 명사로 답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단답 명사로 대답하는 의문사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what은 대표적으로 단답으로 명사 하나만 툭 던져줘도 정답이 인정되는 의문사가 됩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에 비슷하게 나왔었죠? 문제 한번 읽어보자면 What is used? 무엇이 사용되었니? To make, 만들 때 This sandwich so delicious. 이렇게나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무엇이 사용되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지 패턴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친구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무엇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샌드위치 마시는 비법이 뭐야? 뭐 쓴 거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제외해 주시고요. 대부분은 make 때문에 우리가 유사 발음으로 혼동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선지 한번 볼까요? Some truffle oil. 여러분 트러플 오일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샌드위치 맛있게 만들려면 뭐 쓴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트러플 오일. 이렇게 대답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파트 2를 시험장에서 풀다 보면은 이런 단답 선지에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what 의문사는 단답형 선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가 정답이었고요. 세 번째 한번 봐주시면 what is used to 여기서는 뭐를 사용한 거야, 사용이 되었어 라는 수동태의 used였지만 이 C 선지 봐주시면 뭐뭐 하곤 했다라는 used로 혼동돼서 나왔죠. 정답 될 수 없다는 거. 즉 여러분들은 파트 문제 푸실 때 정답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답을 이런 식으로 소거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What is used to? He used to. 알맞지 않잖아요. 발음 똑같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멘탈 흔들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포인트가 여러분 앞에 있었잖아요.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의문사 의문문 제가 how로 가지고 왔습니다. how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파트인데요. how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만 잘 체크를 해놔도 how는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how라는 친구는 방법을 묻는 how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나온 how often, 빈도를 묻는 how도 있었죠. 이런 종류들을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고요.
플러스로 우회 답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 봅시다. How often do I need to clean the office? 뒤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얼마나 자주 내가 청소를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주?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횟수로 이야기를 하거나 빈도, 매일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 매 화요일에 해야 돼. 이런 식의 답변들을 보통 예상을 하겠죠. A부터 일단 볼까요? I will need some cleaning supplies. 나는 청소 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청소하는 물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자주 청소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지 않게 되겠죠. 즉 의문사가 맞지 않아서 지워주시고 clean이라는 말로 나를 혼동하게 했구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I will refer to the guidelines firs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refer이 뭐냐면요. 참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얼마나 자주 오피스를 청소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이드라인 한번 보세요 라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서 B를 들었을 때 저는 세모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답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모른다라는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회형 답변으로 세모 표시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한번 볼까요? By using a mop. mop이라는 거는 대걸레란 뜻이거든요. by 다음에 ing 나올 땐 여러분 대부분 방법을 말해줄 때 쓰는 말이죠. 대걸레를 사용함으로써 이 친구는 뭐를 노리고 나온 거냐? How often을 잡지 못하고 방법의 how로만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대걸레 쓰면 돼 이렇게 방법을 말해주는 느낌이 나죠. 즉 how often을 잘 들었다면 C가 아니라는 것도 캐치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즉 정답은 B가 가능했었고요. 나 모르니까 한번 볼게 이런 우회형 답변들까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